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요새 이메일이나 뭐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피드백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셨어요. 뭐 좋은 현상입니다. 예,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답장을 좀 재촉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 좀 드리자면,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4시간 반, 5시간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상담 스케줄도 있고, 그리고 뭐,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있고, 기도, 수행 하는 시간들도 매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식사는 하루에 제가 식사를 뭐 2끼밖에 안 먹습니다만,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도 이제 하루에 뭐 자유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도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그래도 1시간, 뭐 많아봐야 1시간 반인데, 예, 뭐 독서를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예, 그 정도 시간은 저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쪼개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서대로 다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장이 왜 이렇게 늦나?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또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다 해드릴 거니까 재촉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쉬는 시간과 그 잠자는 시간 조금씩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알아달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늦지는 않게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거 한번 답장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운, 매수가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라면 가부만 가능한지, 금전적 이득 여부를 바로 볼 수 있는지, 금전적 이득 유불리는 따로 점단해야 되는지, 매수운을 물으면서 원하는 매물을 어느 시기에 살 수 있는지, 금전적 손해 이득이 있는 것인지, 한 가지 질문에 2가지 목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급한 사안을 앞쪽에 놓고 질문을 쪼개서 보는 것이 바를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 점괘 하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수가 가능할까라는 점을 쳤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추후에 이게 돈이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있고, 어느 시기에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집 터는 길한지 흉한지 등등 저는 하나의 점괘로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육교로 점괘를 보고 상담할 때는 다 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분점을 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꺼내셔서 볼펜을 들고 질문을 1번, 2번, 3번, 4번, 5번 분점할 것들을 다 나눠서 쓰세요.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지 1번 점괘 그렇게 보시고,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그것도 따로 보시고, 추후에 그 부동산으로 금전적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거 따로 보시고, 그 집터는 길한지 흉한지 그것도 따로 이렇게 각각 분점을 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점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 경험과 노하우, 어떤 보는 관점, 이게 트이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들 육교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보는 눈이 트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나의 점괘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분점을 하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다 분점을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분점을 하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매도운, 부동산 매도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도가 언제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라면 재효와 소멸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부가적으로 부동산 택효의 향방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동산의 매도가 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에게는 다른 형태인 부효와 생의 관계, 택효를 통해서 보는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재하고 부, 그 다음에 이제 이 택효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재하고 부효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관점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점을 물으셨어요. 부동산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언제 팔리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질문에서는 부동산을 왜 팔려고 하십니까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러면 손님이 얘기를 하죠. 우리 아들이 뭐 올해 12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집 잔금을 치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아들 신혼집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재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손님은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 아파트를 파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도 목적이 재란 말이에요. 재. 그래서 재를 봐야 되고 소뇨, 원신인 소뇨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경우예요. 자, 그럼 뭐 부유를 봐야 되는 상황이 또 따로 있겠죠. 손님이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언제 매도가 될지 점 보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제 되물으셔야 돼요. 왜 팔려고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되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뭐만 고장났다 하면은 자꾸 돈을 들여가지고 뭐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뭐 저기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고 말려고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손님 상담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재를 봐야 돼요? 부효를 봐야 돼요? 이것은 계약이 우선시 돼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부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손님의 목적이 돈이냐, 그냥 매도, 계약이 우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재를 보느냐, 부효를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은과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거는 계약 여부, 뭐 재효와 부효를 보는 것과의 연관성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보러 왔던 손님이, 부동산을 이제 보러 왔던 손님이 계약을 하겠나 안 하겠나. 그럼 응요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응요가 공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뭐 보고 갔는데 계약을 안 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응요가 뭐 세요를 이제 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왕상한데. 그리고 세요에는 재가 임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 응요가 이제 금액을 좀 깎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깎아주면 계약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세형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택효는 재물을 용신으로 삼는 부동산 매도든 부요를 삼는 매도점이든 택효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택효가 만약에 공망에 임하면 재요가 용신이 되는 매도점이든 부요가 용신이 되는 매도점이든 당장 어렵습니다. 그 택효가 공망이거나 월파를 맞거나 뭐 힘이 전혀 없다면 힘을 받는 때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택효가 공망이면 그거는 무조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점괘를 봤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재를 용신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부요를 용신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청약도. 왜냐면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신청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부요를 용신으로 봐야 돼요. 청약 당첨을. 그런데 요새는 뭐 당첨만 되면 뭐 몇 억씩 이렇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억씩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돈을 목적으로 청약이 당첨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목적이 돈이잖아요, 돈. 그런 경우에 아파트 청약을 재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효로 보든지 부효로 보든지 간에 응효란다. 택효. 이 가택효가 만약에 공망에 임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청약 당첨이. 택효가 공망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집이 마련이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택효가 공망이라는 것. 그래서 집에 관련된 이 매수점을 볼 때는 이 가택효 2효를 상당히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뭐 재가 용신이 됐든 부가 용신이 됐든 간에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가택효 2효의 왕상함이라든지 공망이라든지 월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님의 그 부동산 매수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이냐, 그러면 재요를 용신으로 봐야 되고, 단순 매도냐, 그러면 부요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세형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간 사람이 계약을 하겠는가, 돈을 깎겠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택효는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세와 매매운의 차이점. 뭐 이거 전세와 매매운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이제 뭐 매수를 하는 입장이라면 뭐 언제 매수가 가능하겠는지, 그 문서를 보면 되는 것이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세를 뭐 2억에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그건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액은 2억이라는 한정된 금액이 있으나 그것은 특정 금액대로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인 부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에 관련돼서는 또 얘기가 다르죠. 매도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받고 싶어. 그러면 3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려면 제휴를 봐야 되겠죠. 그거는 문서인 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경우에는 내가 정해진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것은 이제 제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서 그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가, 언제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부요를 봐야 된다. 세요와 응요를 보는 건 아니다. 예. 아파트 청약 또 물으셨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약 당첨은 당장 입주를 하기보다 당첨 후 최소 1년에서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어 문서원으로 봐야 할 듯도 한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어 손과 재를 용신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상황이 금년 중에 혹은 가까운 시기 중에 언제 청약 당첨 운이 있을까요? 라는 묻는다면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금년 중에 혹은 가까운 시기 중에 언제 청약 당첨 운이 있을까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청약을 넣고 나서 청약 당첨 운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지. 청약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이거를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매도하는 경우도 뭐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10억에 팔고 싶은데 언제 가능할까요? 매도가 언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대묻죠.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안 내놨대요, 아직. 그럼 내놓고 와서 질문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점괘를 본다라는 거, 그거는 의지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데 왜 점을 치냔 말이죠. 제 얘기는. 점을 치는 목적은 뭔가 자기가 의지가 담겨 있고 행위를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처럼 금년 중에 혹은 가까운 시기 중에 언제 청약 당첨운이 있을까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청약 당첨이라는 것은 청약을 신청을 해야지만 당첨이 될지 안 될지 그 향방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 청약을 신청한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나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돈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용신이 되는 거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그 당첨운을 본다면 이거는 문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청약 당첨운은 대체적으로 소녀와 제요의 지세와 태교의 향방, 월일의 생조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효를 보는 것이고 소녀는 원신이니까 당연히 함께 봐야 되는 거고 태교의 향방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망이거나 월파라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이 안 된다. 내 집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월일의 생조를 당연히 이 제효가 월일의 생조를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효의 지세가 제가 지세됐다면 더더욱 이제 좋은 것이고 자 근데 가령 이제 부동산 뭐
매수나 매도 운을 보실 때, 자, 뭐 재물을 용신으로 보는 경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 월일은 이제 뭐 생조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소녀로부터 생조 받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는 점괘예요. 이거는 이제 월과 일로부터 생조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가 공망인 경우가 있어요. 부가 공망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점괘에서. 이러면 한 번은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문서에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서에. 그러니까 동하지 않았어도, 이 부효가 동하지 않았어도 뭐 부동산의 어떤 문서, 계약서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매수 매도를 하는데도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문서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한두 가지가 이제 문서가 잘못돼 가지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효 공망으로 살피셔야 돼요. 근데 부효가 공망이 아니라면 뭐 이 점괘는 이제 문제 없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효에 재가 임하고 소녀 동에서 이렇게 화생토로 제효를 생조하는 이런 경우는 월과 일에서 생조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부효 공망인 경우는 반드시 문서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살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담자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뭐예요? 아, 문서가 뭔가 조금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문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계약 당일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챙겨가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시라.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질문을 단순화해서 뭐 요지를 보라고 하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쓸데없이 생각이 많고 정립이 되지 않네요.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셨는데 이전 시간에도 그 뭐 비법은 아니지만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육효점 잘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질문을 단순화해야 돼요. 질문이 여러 가지라면 1, 2, 3, 4, 5번 이렇게 쭉 써 내려가세요. 내가 이 점괘를 왜 보려고 하는지 그 목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쭉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X표 동그라미 해가시면서 봐야 될 거를 이제 딱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위를. 그리고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점괘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분점을 하십시오. 분점을. 하나씩 따로따로. 그 분점을 하셔야 돼요. 제 매봉교 책이나 제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질문 심플하잖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점괘 하나로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다 분점을 했어요. 하나씩 분점을 해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각도로 관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점괘를 보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도 좀 튀어야 되고 기도나 수행도 필요하고 아주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6교 뭐 10년 이상 했네 뭐 하신 분들도 점괘 하나로 여러 개 보는 거 맞추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했고 어떤 관점으로 점괘를 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 자체를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의 점괘를 여러 개를 맞춥니까? 질문 자체가 정립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단순화하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트나 종이에다 꼭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단문, 짧은 문장으로 질문하는 거,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요점을 살펴야 되는 거, 네,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질문하신 거 다 답을 해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매수든 매도든 뭐 청약이든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목적이 돈이냐, 그러면은 재를 봐야 된다. 아니면 그냥 당첨이나 계약이 목적이라면 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태교의 공망 여부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